안녕하세요. 뚜리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글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를 제가 처음 배우려고 갔었던 날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한 획 한 획 그림을 그리듯이 해야 좋은 예쁜 글씨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시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글씨를 쓱 쓰셨는데 완전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글씨를 똑같이 따라서 하고 위치나 뭐 방향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그 선생님의 제자로서 조금씩 닮아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제가 초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입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캘리그라피를 배운다. 그 입문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까 해요. 처음에 우리 캘리그라피 글씨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 이 펜이죠. 이 펜으로 이제 거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 사인펜으로도 글씨를 한번 쓴 적이 있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런 납작한 요런 펜으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도 글씨를 쓰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만든 게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수차 그린 다음에 이제 이 바탕을 이렇게 메꿀 때 펜으로 그렸었던 것이 이 스테들러 이 펜입니다. 자, 이런 펜들로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리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첫날 수업을 하러 갔을 때는 줄긋기를 먼저 배웠어요. 줄긋기가 굉장히 이 캘리그라피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펜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붓의 이 분모의 방향이나 두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어떻게 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글씨가 예쁜 글씨가 되고 힘 있는 글씨가 되고 또 여리여리한 글씨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붓을 잡는 이 방법에 따라서 다른 이제 글씨가 나오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하는 글씨가 부족해서 이것을 계속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일단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가로선 똑바로 세워서 하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이런 선을 고든 선을 아주 여러 번 많이 그려야 이제 붓을 익힐 수가 있고 잘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잡은 손이 전체적으로 제 손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조금 눌러서 힘을 주어서 조금 이거를 힘을 주어서 쓸 수도 있겠고요. 먹물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누워서 조금 더 굵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방향으로도 눌러서 쓸 수 있고요. 가로선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세로선도 역시 펜을 똑바로 잡아서 지금 세로선은 좀 잘 안 되네요. 얇게도 썼다가 팔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힘을 주어서 굵게도 쓰고 더 필압을 주어서 더 굵게도 씁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잡지 않고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더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줄도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울여서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여서 쓰기는 이렇게 기울여서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조금 더 가늘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곡선 긋기. 곡선도 가늘게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굵게도 할 수 있고 필 앞을 조금 더 주어서 두껍게 했다가 이렇게 가늘게 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펜의 방향과 필 앞과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로 곡선도 이렇게 가늘게도 쓸 수 있고요. 조금 힘을 줘서 할 수도 있고요. 더 힘을 줘서도 이런 모양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곡선인데 기울기를 주어서 이렇게 쓰는 거요. 이건 혹시 우리가 예전에 영어 시간에서 필기체로 L자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 선긋기가 조금 됐으면 이제 같이 배워야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이 함께 병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글씨를 쓸 때 자음과 모음을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체에 따라서 기역을 쓴다고 할 때도 기역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글씨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을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글씨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자음의 종류도 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음을 한번 기역부터 히읗까지 글씨체 3개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붙여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자음을 함께 쓴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들쑥날쑥 하면서 요 사이를 메꿔 가면서 썼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귀엽게 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도 예쁘게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글씨를 쓸 때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글씨를 써야 돼요. 처음에는 한 글자 쓰고 그 다음에 두 글자,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대표적인 글씨체를 보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리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쓰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도 기울어져 있고 가로도 기울어져 있고 세로도 기울어져 있는 이런 글씨체를 많이 씁니다. 가나다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썼을 때 보면 가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제가 선생님 글씨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른 그 이유는 선생님은 한결같이 이 기울기가 어떤 글씨를 쓰더라도 기울기가 똑같아요. 뭐 이쪽 가로줄 기울기나 세로줄 기울기나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거를 니은 같은 경우 한번 봐주실까요? 요 기울기랑 요거랑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 니은이 이 기울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됐고 얘도 이렇게 됐었다면 굉장히 이 가나다가 조화로운 글씨가 될 텐데 아직 저는 많이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이제 글씨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런 평행사 변형이 아니라 이제 요런 평행사 변형의 글씨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쓸 때 이 글씨를 보시면 이 세로줄은 기울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줄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죠. 거의 이런 식의 글씨도 쓰는데 선생님이랑 배울 때는 이런 글씨보다는 이런 글씨를 많이 쓰고요. 제가 지금 이 글씨를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해도 잘 늘지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지체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글씨인데요. 제가 그 동영상 그 꽃 그리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도 그 데이지체를 좀 많이 씁니다. 굉장히 귀엽고 예뻐서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한번 데이지체로 써보면요. 이렇게 옆으로 필압을 주어서 자음은 조금 작게 하고요. 모음을 조금 두껍게 해서 그리고 받침 이응은 이 이응하고 좀 다르게 약간 세모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모에 가까울 때 다시 써보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귀여운 정자가 나오고요. 선자도 자음은 조그맣게 모음은 옆으로 눌러서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것이 데이지체입니다. 선생님 그 별명이 데이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지체까지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문장 쓰기를 제가 캘리그라피 1부터 6까지 그 엽서 카드를 만들었을 때 쓴 글씨에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이제 연습해 가야 될 글씨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아까 처음에 글씨를 이런 펜으로 글씨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펜으로 글씨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얘가 처음에 그 플러스 펜으로 하는 그 스체어를 배울 때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가을이 익어갑니다. 위에 캘리그라피 글씨 가을이 익어갑니다를 썼는데 이거는 플러스 펜으로 쓴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필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세로줄에 보면은 여기 세로 가로 요 글씨가 필압이 들어간 글씨입니다. 여기 어자는 아주 약하게 썼죠. 여기도 약하게 여기는 힘을 눌러서 그래서 이제 필압이 들어갔는데 이 사인펜을 가지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 보여드린 제가 편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붓펜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펜이냐면 아까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뒤에 끝이 이렇게 네모만 이렇게 넓은 이런 펜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두껍게 굵게 나온 부분도 있고 이 가로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펜 자체가 굵게도 나오고 방향을 틀려면은 이렇게 얇게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평소 글씨 쓰듯이 쓰면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글씨가 써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스터디 이 뭐죠? 스테들러 이 펜으로 이제 쓰는 건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 아고레 기도 이 기도문을 보면은 여기 쓴 글씨 있잖아요. 이게 이 펜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세로는 반듯하게 하고 가로만 기울여서 쓴 글씨인데, 이것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족한 글씨입니다. 어쨌든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 펜으로는 이런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 앙증맞은 이런 그림도 쓸 수가 있고요. 요새는 이런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저는 여기 밑그림에 연필로 썼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 펜으로, 얇은 펜으로 그려서 완성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려고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이 이제 앙증맞은 그림이 되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도 캘리그라피에서 사용하는 펜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한번 보면요. 보통 캘리그라피 글씨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도 다 붙여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써야 되고요. 가을이 익어갑니다. 모두 이제 붙여서 썼죠. 그 다음에 이 글씨를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만 아시나니 이것도 이렇게 뭉치가 한 뭉치가 되도록 띄어쓰기 하지 않은 글씨입니다. 글씨를 쓸 때는 크고 작고 이 크기 그 다음에 굵기를 변화를 줘서 조금 예쁘게 이렇게 임팩트 있게 글씨가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이 다윗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적어본 건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띄어서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면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더 연습을 하다 보면 한 뭉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나 노래하리다. 이것도 보면은 뭐 그냥 대충 쓴 것 같지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서는 사실 이걸 크게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뿐이지 막상 펜을 딱 잡으니까 글씨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지 기획했었던 것들을 나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게 나를 좀 더 크게 했었으면 좀 강조가 됐었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카드의 글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금 이거가 이제 오늘도 예쁘게 피어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한 덩어리가 되기는 했죠. 이렇게 보통 두 줄이나 세 줄로 쓸 때 보면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좀 더 굵게 크게 그 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세 가지로 대중소의 글씨를 가지고 써야 된다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듣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린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거를 제가 글씨를 썼다면 그게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글씨를 확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 생각은 피어나라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은 글씨 크기고 굵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앞으로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입문 시간에 배웠었던 거를 요약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글씨 쓰는 방법을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을 잘 만나든지, 아니면 저와 같이 이제 1대1로 또는 뭐 그룹으로 해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 나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한번 써보시고요. 노력 한번 해보세요. 글씨 이제 선 긋는 것부터요. 지금부터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